자, 이 시간에는 가치관의 명료화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인생은 어디로 갈 것인가? 만약에 지금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른다면 아마도 엉뚱한 장소에서 자신의 인생이 끝날지도 모릅니다. 그죠? 내 인생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질문하는 사람은 순간을 위해서 또 미래를 희생해왔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순간적인 기쁨과 행복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재평가, 계획, 그리고 노력과 사고를 요구합니다. 오늘의 결단과 계획은 내일 자신이 있을 장소를 결정해 줄 뿐만 아니라 5년, 10년, 20년 후의 방향도 제시해 줄 것입니다. 성취 가능한 특수한 현재의 목표를 정하고 이를 통하여 작은 목표를 성취하고 작은 목표 성취를 통하여 단기적인 목표를 이룩해 나가면 장기 목표를 예견해 나간다면 융통성 있고 실천 가능한 장기적인 목표를 세울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장기적인 목표를 지니고 있지 않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현실에 충실한 삶은 선택의 기회를 높여주고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해답을 제공해 줍니다. 자, 목표는 확대된다라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의 작은 목표를 달성하지 않고서는 갑자기 최종 목표에 도달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목표를 이루고 난 후에 또 다른 목표를 추구하게 됩니다. 캠벨은 삶은 끝이 없는 오솔길이라고 비유했습니다. 이 길을 따라가면서 우리는 선택에 따라 옆길로도 갈 수 있고 지름길로도 갈 수 있고 이런 옆길이나 지름길은 우리에게 열릴 수도 있고 닫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선택에 직면할 때 이제까지 걷던 길을 택할 것인지 새로운 길을 선택할 것인지를 결정함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는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격이고 두 번째는 동기입니다. 제가 누누이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의 무엇이냐? 하고자 하는 의지다. 내가 돈을 살 수 있다면 그걸 사야죠. 그래가지고 우리 애들한테 줘야죠. 하고자 하는 의지, 동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부모라 해도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다 해도 이런 것들은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고자 하는 의욕, 하고 싶은 동기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 어떻게 가질 것인가가 제일 중요하죠. 자격이라는 것은 내가 기회가 있을 때 내 어떤 자격이 되어야 되잖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대학을 다닐 때 그 과에서 딸 수 있는 자격증은 다 따라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자격을 갖고 있다면 당신은 새로운 선택을 하고 새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교육이라든지 훈련이라든지 기술 같은 것을 요하겠지요. 또 자격이 없다면 동기가 있든 없든지 간에 그 시점에 문들은 닫혀 있게 됩니다. 자격이 없으면 어떤 내가 새로운 길이 열리더라도 기회가 닫혀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당신이 그런 선택을 원하는 정도와 상관없이 준비가 안 된 상태라면 그런 길은 당신에게 열리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의 자격은 교육이나 기술 분야에만 제한되지 않고 대인관계의 기술, 경험, 작업 습관, 요용한 다른 능력 역시 중요하며 이런 자격 역시 문이 열리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자격증은 반드시 따놔라.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강조하겠습니다. 자격증이 먼저고 두 번째가 동기다. 동기부여가 돼야 된다. 목표 설정을 하는 계획 단계는 매우 중요합니다. 당신이 앞으로 어떤 인생 항로의 지도를 그릴 수 없겠지만 당신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 인생에서 바라는 것, 그리고 소망, 성취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을 결정할 수 있고 이에 따라 계획을 세워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원하는 것이 뭡니까?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공간을 만들려면 시간과 정열과 자본을 투자해야 하며 많은 준비 작업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자면 정원 가꾸기를 원할 때는 무엇보다 먼저
공간을 확보해야 하고 땅을 준비해야 하고 이를 일구어낼 도구를 구하고 잡초와 뿌리와 바위를 없애는 잡초 뿌리를 없애고 바위를 없애는 작업을 몇 번씩 해야 합니다. 그러나 정원은 저절로 가꾸어지는 것이 아니지요. 그 다음으로는 씨를 뿌리고 골을 내고 잡초를 뽑고 정원에 비료를 공급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정원 가꾸기처럼 우리도 원하는 것을 위해 공간을 만들고 씨를 뿌려야 합니다. 모두 싹이 터서 성장할지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많은 씨를 뿌려야 합니다. 어떤 공간에 심은 씨는 결실을 맺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뿌린 씨는 모두 수확하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만 거둬들일 수 있고 또 이런 경험을 통해 우리는 성장하게 됩니다. 새로운 기회의 문은 열려 있고 새로운 길을 택할지 어떨지는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자, 당신이 5년, 10년, 20년 후 어디에 있게 될지는 알 수 없지만 미래의 꿈과 이상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심은 씨앗은 행운이나 운명에 의해서가 아니라 당신 스스로의 힘으로 당신이 원하는 장소로 가는 것을 도운 것입니다. 10년 후 당신은 직업, 인간관계에 있어서 어떤 위치에 있기를 꿈꾸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나의 역할 모델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원을 다녔을 때 교수님이 엄청 멋져 보였어요. 그래서 나도 교수를 한번 해보고 싶다. 그랬을 때 교수가 되려면은 석사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박사학위를 하는 것이잖아요. 이런 어떤 노력의 대가가 없이 교수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처럼 어떤 역할 모델, 저 교수님이, 여자 교수님이 너무 말씀하시는 것도 멋지고 서 있는 것도 멋있고 저렇게 그 강의하는 모습도 멋있고 나도 그러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어야지만이 어떤 역할 모델이 있었다면 더 빠른 어떤 길을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역할 모델의 의미는 무엇인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닮고 싶은 사람이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의 스승이 있기 마련이다. 스승은 어린 시절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며 자기도 모르게 따라가고 싶은 역할 모델이 된다. 역할 모델이란 자신이 가고자 하는 역할이나 마땅히 해야 할 본보기를 말한다. 인생의 나침반이 되어 주셨던 인생의 스승을 역할 모델로 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역할 모델을 정하는 순간 자신도 모르게 닮아가고 있음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역할 모델을 하나 삼는다는 것도 내 인생에 있어서 어떤 뭐라고 하죠? 그 기준점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이번 기회에 역할 모델을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예를 들어 봅시다. 바둑기사 이창호에게 저훈현이라는 역할 모델이 없었다면 오늘날에 그가 있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조훈현은 만 4세 때부터 바둑알을 잡았고 겨우 9세에 입단했다고 합니다. 더 큰 곳에서 배우고자 일본으로 건너가서 바둑으로 세계 정상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창호라는 거물을 키워낸 좋은 스승입니다. 조훈현은 그때까지 제자를 받지 않지만 일찍이 떡잎을 알아보고 특별히 자신의 집에서 이창호를 살게 하면서 바둑을 가르치게 됩니다. 제자는 스승을 쏙 빼닮는다. 이창호의 많은 부분이 조훈현을 닮아 있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두각을 나타낸 것부터 세계 정상을 지키는 것조차 똑같다고 합니다. 무엇인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닮아가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목표 지향점으로 삼아 마음씨, 태도, 행동의 닮음을 통해 점진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여러분이 성장하고 싶다면 역할 모델을 한번 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설정해 보십시오. 하지만 아무나 역할 모델을 결정하는 것은 오히려 위험합니다. 역할 모델은 자신이 성장할 수 있게끔 환경을 만들어주고 바른 길로 안내해주고 나아갈 길을 제시해
주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이 서서 강의하는 모습이 엄청 멋있어서 나도 교수가 되어야겠다라고 생각했다고 했잖아요. 그런 역할 모델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 그래서 공부를 해서 강의를 하게 된 사례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떤 역할 모델을 하나를 꼭 만들어 놓다면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모방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갔던 길을 다시 한번 가보면 또 똑같이 가는 길이라면 좀 더 쉬워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역할 모델을 한번 이번 기회에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어디로 가야 하나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직장인들로부터 자주 듣는 질문입니다. 누구든 더 많은 돈을 벌고 싶고 더 높은 지위를 얻고 싶어 합니다. 그걸 우리는 원합니다. 원하는 지위만큼 자신의 스타일에 맞는 역할 모델을 찾아야 합니다. 누군가를 의도적으로 역할 모델하지 않으면 자신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을 닮아갈지도 모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내 주변에서 역할 모델을 찾는 것입니다. 하지만 선생님, 직장 상사, 고향 선배 등 닮아가고 싶은 역할 모델을 찾는 것이 생각만큼 쉽지만은 않습니다. 인생 좌표 설정에서 역할 모델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불행히도 역할 모델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가 어찌 되었든 사람의 장점을 부각시켜 닮아가는 역할 모델 방식보다 단점을 지적해 깎아내리는 페널티 방식이 우리 사회에는 더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헬런 켈러에게 설리반 선생님이 좋은 모델이 되었듯이 롤 모델이란 고지식한 백과사전 속에서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리더십의 대가 워런 베니스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지를 결심하는 순간 리더가 되기 시작한다. 우리 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애들도 보면은 너 뭐가 되고 싶니? 되고 싶은 게 없어요. 그 되고 싶은 것이 원하는 것을 찾는 것이 여러분의 실은 대학생 때 과제이고 숙제입니다. 근데 너무 늦게 그거를 원하는 것을 찾게 되면 좀 늦어지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래서 대학교 1학년 때부터 그걸 차츰차츰 준비를 해 간다면 좀 더 방황이 더 짧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시작하지 않으면 모든 시도는 100% 빗나가기 버릴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어떤 방향으로 성장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합니다. 역할 모델의 출발점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어떤 내가 역할을 해야 할까? 내가 무엇이 되고 싶은가? 어떤 일을 하면서 일평생 살 것인가? 혹시 고흐의 역할 모델이 밀레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어느 날 잡지에서 장 프랑스와 밀레의 목판화를 보고 빈센트 반 고흐는 색을 입히고 자신만의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밀레의 그림을 따라 그리고 밀레의 삶을 닮아가고자 탄광촌 생활까지 경험했다고 합니다. 고흐는 우리가 말하는 보통 고호라고 하잖아요. 고흐는 밀레를 역할 모델로 삼아 스승을 뛰어넘는 세계적인 화가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직접 만난 적은 없지만 자신이 되고자 하는 역할 모델을 상상하고 그와 같이 생각하고 결심하고 행동이 닮아가도록 노력했다. 그렇기 때문에 고흐가 된 것입니다. 이런 롤 모델링은 보다 풍요로워진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자신만의 역할 모델을 찾는 방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선장과 같은 존재를 찾아라. 험난한 인생의 항로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방향을 설정하는 역할이다. 추구해야 할 방향이 잘못되었다면 시간과 비용 등 낭비뿐만 아니라 좋지 않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어떤 그 망망대해에서 어떤 선장과 같은 그런 사람을 역할 모델로 잡아야 된다. 또 지속적인 자극제를 찾아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라는 것이 내가 마음 먹었어. 우리 재수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재수를 안 했지만 우리 그 여동생 딸이 재수를 했을 때 정말 얘는 성공할 것이다. 왜? 오기도 있고 욕심도 있고 의지력도 강하고 그래서 얘는 해낼 것이다 하고 재수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마음과 뜻과 같지가 않더라는 겁니다. 재수할 때 이제 힘들어요. 마음과 같이, 체험과 같이 그렇게 지속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속적인 자극제를 찾아라. 이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잖아요. 어떤 동기부여잖아요. 그래서 시대와 환경이 변하듯 역할 모델의 모습도 함께 변해야 하는데 자신이 어떻게 변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 설정과 더불어 그 방향대로 변할 수도 또는 역할 모델은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격려하고 변화시켜 줘야 한다는 겁니다. 지속적인 자극은 변화를 촉진할 수 있는 근거와 아이디어를 만들어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방향성에 대한 당위성을 보고 긍정적으로 변화하도록 촉진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자극제가 되는 역할 모델을 찾기가 쉬운 일이 아니지요. 견인자의 역할을 해야 된다. 견인 끌고 간다라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역할은 구성원들의 잠재력을 불러일으킨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역할 모델은 우선적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선택해야 합니다. 단순히 즉흥적인 결정보다는 거시적 관점에서 자신을 육성시킨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관리해 나가야 합니다. 이러한 구성원들의 또는 잠재력 육성은 현재의 성과 지향이 아닌 미래 성과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겠습니다. 자신만의 역할 모델은 성장으로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 선장과 같은 존재를 찾아야 되고 지속적인 자극제를 찾아야 되고 어떤 나를 끌어줄 수 있는 견인차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런 역할 모델이 누가 있겠냐 말이죠. 어렵겠죠. 자, 우리가 그렇다면 역할 모델을 찾으면 좋겠지만 일단 우리가 뭔가를 원하는 어떤 뭔가를 하고 싶은 어떤 목표를 설정했을 때 목표 설정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를 설정할 때 고려해야 할 첫 번째 사항은 스스로의 목표를 세우는 것입니다. 설정되었던 목표가 당신이 진정으로 원해서 설정된 것인지 당신이 진정으로 그것을 원하는지를 자신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그것이 타인의 생각일 수도 있고 지금 당신의 그 목표를 원하고 있고 그런 목표를 달성하기를 바라고 있는가 또는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 의해 설정된 다른 사람의 목표를 이루려고 노력하면서 제자리에서 맴돌고 있는가를 봐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꾸 이야기합니다. 자크 라강은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냐. 우리의 지금 문제점이 무엇이냐. 욕망까지 모방하는 것이 문제다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남들이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고 있지는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건 너의 것이고 나의 욕망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남들이 유명한 백을 들었다고 해서 명품 백을 들었다고 해서 나도 그 유명한 명품 백을 들고 싶은가 그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욕망을 모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특별히 그 가방이 이미 있어서 필요가 없는데 내 친구가 그 명품백을 들었기 때문에 나도 들어야 한다? 이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욕망을 모방하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들이 수시로 점검을 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목표를 위해 진정으로 노력하지 않을 것이며 당연히 목표를 성취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반드시 당신의 목표에 이어야 하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당신 자신이 갈망해야 합니다. 내가 정말로
24살 또는 27살 때 직장을 잡았을 때 이 직장으로 평생을 먹고 살 수 있을 것인가? 그렇다면 그 평생을 먹고 살면서 이것이 행복할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목표는 조금 구체적이어야 하고 시간, 조건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봅시다. 내가 몸무게가 지금 65kg 정도 나가. 근데 내 키에 비해서 좀 많이 나가. 그래서 58kg 정도로 내가 줄이고 싶어. 근데 갑자기 7kg 정도, 8kg 정도를 줄일 수 있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한 달에 1kg를 빼야겠다. 조금 구체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것, 이런 것들로 내 1kg를 빼야겠다.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되겠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아침을 금식하고 점심은 먹고 싶은 걸 먹되 탄수화물을 줄이고 저녁에는 좀 가볍게 먹어야겠다. 그래서 한 달에 1kg를 줄여야겠다. 운동은 언제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한 달에 1kg만 줄여야겠다. 또는 2kg만 줄여야겠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 목표는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한가? 일주일 내에 몸무게를 5kg를 줄여버려야겠다. 또는 목표는 성공 가능성도 의심스럽지만 신체 건강을 생각해 볼 때 매우 비현실적이지요. 이러한 목표 설정은 부정적인 자아상을 굳히는 결과가 가져옵니다. 실현 불가능한 목표를 설정할 때는 우리는 항상 나는 할 수 없음을 알았다. 결론 내리게 되고 그러한 예견은 앞으로도 적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수행을 했을 때 어떤 성공을 했을 때 뭔가를 성취를 했을 때 나의 자존감은 높여집니다. 그리고 점점 하고 싶은 의욕이 더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자존감을 높여야 되잖아요. 내가 나를 평가할 때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누구든지 나는 괜찮은 사람이 되고 싶잖아요. 인간은 그런 본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자존감을 나를 내가 평가할 때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나의 자존감을 높여놔야 되잖아요. 그리고 나는 뭔가 할 수 있다. 자기 효능감도 높여놔야 되잖아요. 어떤 일을 수행할 때 나는 할 수 있어 하는 자기 효능감을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게을러. 왜냐하면 부모로부터 자주 어떤 그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기 때문에 나는 그런 부정적인 형성이 되어 있어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래라고 내가 결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내 자존감도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잖아요. 나의 평가는 내가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목표 어떤 그를 잡을 때는 현실성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가끔씩 우리도 수행할 수 있어야 된다. 내가 1kg도 빼고 2kg도 빼고 토익을 내가 500점을 맞아야겠다. 그랬을 때는 500점을 맞을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나는 450점이 내 지금 실력이야. 그럼 500점을 맞으면 50점 정도는 우리가 좀 노력하면 되잖아요. 내가 금방 500점을 맞아버렸네. 뭐 550점, 600점 이런 식으로 점차적으로 올라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현실 가능한 어떤 목표를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표는 자신의 가치체계와 일치되어야 한다. 목표 달성이 당신 자신의 가치체계와 조화가 되어야 하므로 그것이 당신 자신에게 가치 있는 것인가를 검토해 봐야 한다. 우리가 살면서 삶의 가치관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가치관이라고 보기에는 그렇지만 최근 들어서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냐. 돈 열심히 벌자. 그렇지만 내가 꼭 쓸 때는 쓰자. 그리고 다시는 우리 지금 오늘이라는 것이 오지 않기 때문에 오늘을 조금 즐기면서 살자. 그래서 자연이 주는 좋은 것도 보고 인생을 조금 더 여유롭게 살아보자. 이런 가치관 형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가치관 형성이 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가치관하고 일치가 되는 그런 어떤 목표를 세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돈도 벌고 내가 열심히 일하지만 또한 내가 주말에는 특별히 어떤 자연을 향해서 놀고 보고 맛있는 것도 먹고 이렇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가치에 맞는 어떤 그런 부합된 일을 해야지만이 여러분이 행복한 것입니다. 목표의 결과가 무엇인가? 목표 달성에 요구되는 투자는 어느 정도의 것인가? 라는 물음에
고려할 만한 어떤 좋은 질문이 이어야 합니다. 근데 목표를 설정할 때 여러분들이 짧고 단순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가끔 우리는 복잡하게 얽힌 목표 때문에 꼼짝 못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목표를 분명하고 단순하게 정하고 중요한 것을 목표로 정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목표를 좀 단순하게 정하라. 또 목표는 측정 가능하고 관찰 가능하며 보고 가능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나의 상태가 좋아지기를 바란다. 이렇게 추상적인 것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나는 영어 회화반에서 점수를 D반에서 B반으로 올라가야지. 또 이런 어떤 측정 가능한 것. 나는 이번 주 동안 반에서 3번 발표를 했으니까 이제 이번에는 소극적인 것을 조금 탈피해서 4번 해야지. 이런 식으로 조금 관찰 가능한 것들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평가가 가능해야 합니다. 목표를 이루지 못했다면 당신 자신에게 그 이유를 물어보고 부족한 점을 찾아보고 보완하고,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면 목표를 변경하고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경험에서부터의 학습을 귀중하게 여김으로 인해서 목표를 재조명하면 또 역시 긍정적으로 목표를 다시 바꿀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목표를 설정할 때는 다시 설명합니다. 목표를 설정할 때 고려할 첫째 사항은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고, 목표는 구체적이어야 하고, 목표는 현실 가능성이 있어야 되고, 목표는 자신의 가치체계와 일치되어야 한다. 목표는 짧고 단순해야 하고, 목표는 측정 가능해야 되고, 관찰 가능해야 되고, 평가 가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목표 설정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이렇다 보면은 여러분의 가치관에 명료화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자, 여러분 숙제내 주겠습니다. 과제는 책에 나와 있지 않은 내부 고발 사례를 찾아서 여러분들이 한 사례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찾아보든지 책에 나와 있지 않는 내부 고발 사례를 한번 써서 간단해도 됩니다. 과제를 내주시기 바랍니다.